안녕하세요, IT인벤 코비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아니 저번에 리뷰해놓고 왜 또 가져왔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 유선 버전이고 오늘 가져온 거는 무선 버전입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호환성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아크티스 노바 프로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3가지 기종을 지원하고요. 여기서 무선 버전은 모바일 기기까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가 붙은 모델은 엑스박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엑스박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요. 액박 버전 구매하셔도 플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가 아닌 모델은 엑스박스 대신 맥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사용하시는 기기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은 헤드셋 본체, 게임덱, 3.5mm 오디오 케이블, 타입C 케이블 2개, 더스트백과 마이크 윈드실드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구성품에 배터리가 있는 모습이죠. 보통 무선 헤드셋들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분리형 배터리가 어떤 장점이 있을지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본체 디자인도 유선과 똑같고 구성품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은 유선 제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볼 때마다 뱅앤올룹슨 느낌이 좀 나죠. 아무튼 하이엔드 헤드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고, 밴드 프레임은 스틸 소재, PVD 코팅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어컵까지 스틸 소재로 만들어버리면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된 모습이고요. 근데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플라스틱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흙이 보면 밴드 프레임이랑 같이 통으로 찍어낸 것처럼 일체감이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컵 측면 커버는 유선과 동일하게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인데, 무선 버전은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배터리를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하면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차피 선 연결해서 충전해야 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뭐 아무튼 배터리는 이쪽에 들어가고, 반대편 커버를 떼면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미관상 좋기는 한데 충전할 때마다 조금 번거로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포트 위치를 보면 디자이너가 이겼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좌측 이어컵 하단에는 수납형 마이크, 3.5mm 이어폰 단자, 볼륨 조절 휠,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무선이니까 당연히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 LED 인디케이터로 헤드셋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블루투스 전원 버튼이 하나 자리 잡고 있네요. 보통 이런 조작부가 이어컵의 가장자리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얘는 중간에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면 조금 어색합니다. 적응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선 버전은 볼륨 다이얼이 걸리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쭉 돌아갔었는데, 얘는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마찬가지로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볼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헤드셋 자체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볼륨 레벨은 게임덱의 OLED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최대 최소 볼륨으로 설정했을 때는 비프음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착용감은 유선 제품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상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덱인데요. 얘가 무선 동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OLED 패널이랑 컨트롤 휠이 탑재되어 있어서 따로 소프트웨어 조작 없이 이 게임덱에서 웬만한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휠을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에 진입할 수 있고, 어떤 장치의 소리를 출력할 건지, 뭐 무선으로 쓸 건지 블루투스로 쓸 건지, 노이즈 캔슬링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한글이 없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배터리를 넣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래서 안 쓰는 배터리는 하나 여기에 넣어놓고, 디스플레이 보면 헤드셋 배터리 잔량이 상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닳기 전에 한번 샥 빼서 교체해주면 되겠죠. 후면에는 USB-C 포트 2개랑 라인 인아웃 단자가 있고요. 무선으로는 최대 2개의 장치를 연결해서 전환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랑 콘솔 같이 쓰시는 분들은 요 게임덱만 봐도 군침이 싹 돌긴 할 거예요. 조금 불편했던 건 이게 유선 버전은 디자인이 조금 다르거든요. 걔는 패널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앉아서 딱 내려다보면 너무 잘 보이고 조작도 편했는데, 얘는 아무래도 거의 수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유선 버전의 게임덱보다는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도 들어가야 하고, 뭐 무선에만 필요한 여러가지 부품들이 들어갔을 테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유선 버전과 다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는 점이죠.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온오프 할 수 있고요. 게임 덱에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덱으로 설정하는 거는 뭐 버튼을 꾹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이렇게 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원 버튼으로만 사용할 것 같긴 해요. 이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소니나 보스 헤드폰처럼 와, 이 세상에 나와 음악만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거슬리는 화이트 노이즈들 있잖아요. 뭐 에어컨 소리라든지 이런 생활 소음들을 걸러주는 정도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캔 성능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디스코드 같은 거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노캔을 약하게 세팅해 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면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게임 플레이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총소리나 폭발음 같은 큰 소리도 찢어짐 없이 깨끗하게 잘 들려줬고요. 게이밍 헤드셋답게 방향 구분이나 공간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특정 게임에 맞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어서 따로 세밀하게 이퀄라이저를 만질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소리가 들리는 거리라든지 공간감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설정을 바꾼다고 해서 이질감이 든다던가 하는 느낌이 없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설정값만 찾으면 뭐 게이밍에서는 단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질 역시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무선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이랑 차이 없는 좋은 품질의 소리를 들려줬고, 특히 기존 아크티스 시리즈에서 약했던 베이스가 많이 보완됐습니다. EQ 설정을 디폴트로 해도 꽤 강한 베이스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게이밍 헤드셋이다 보니까 음장감이 다소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유선 제품을 리뷰할 때도 제가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써본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음질 때문에 실망한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 마이크 품질인데요. 지금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으로 녹음하고 있고요.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정을 적용하지 않은 디폴트 상태로 녹음 중입니다. 양방향을 수음하는 2세대 클리어 캐스트 마이크가 탑재됐고, 헤드셋 내부에 완벽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플렉시블 타입이라서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선 모델은 게이밍 헤드셋 치고 품질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선 제품의 마이크 품질은 기대 이하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 클리어캐스트 AI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클리어캐스트 AI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마이크의 게인값이나 EQ 설정 등 모든 설정이 동일하고 노이즈 캔슬링만 활성화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키보드 타이핑 소음을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이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착용감은 유선 버전과 99% 동일합니다. 게이밍 헤드셋이라기보단 하이엔드 헤드폰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슬라이드 방식의 헤드밴드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더 편리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사운드는 게이밍은 물론이고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버전과 달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정도는 아니고 화이트 노이즈 정도만 걸러주는 노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음질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엔 어렵고요. 다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게이밍 헤드셋 특성에 맞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소리들을 모두 걸러줘서 정확하게 내 목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51만 9천원으로 다소 비싸긴 한데 헤드셋이랑 게임 덱을 따로따로 구매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IT인벤 코비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